안녕하세요 여러분, 빨간아재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사건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영학 회계사, 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당사자죠. 이 정영학 회계사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남욱한테 돈을 받아서 유동규가 8억 4,700을 받았고 그 중에 6억을 김용한테 전달했다. 그 김용에게 전달한 6억이 바로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이었다. 이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정영학 회계사는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이 증인의 중요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장기간에 걸쳐서 김만배, 남욱 또는 유동규와 대화한 내용을 전부 녹음을 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회계사예요. 그래서 이 사건 초기부터 관여를 하면서 이 지분을 어떻게 정리를 했고 비용을 어떻게 산출했고 누가 받아갈 배당금이 얼마고 이걸 직접 산출해낸 당사자입니다.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그 428억 약정설의 428억이라는 금액도 바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가 계산해낸 거예요. 그걸 토대로 428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또는 이재명한테 돈이 건너갔냐 안 건너갔냐 보다 오히려 이 사건 초기부터 이 위례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지분과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중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검찰이 본전도 못 뽑은 것 같아요. 검찰이 기본적으로 설계해 놓은 구도가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이 대장동 사건의 구도는 이재명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와 함께 민간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고 사전에 사업자를 내정해 놓고 공모지침서를 함께 만들고, 그래서 특혜를 주어서 그 대가로 뇌물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고 나중에 428억을 받기로 약정을 했다. 이런 구도잖아요. 근데 이 근본부터 흔드는 증언을 오늘 한 겁니다. 자, 눈에 띄는 장면 한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2020년 10월 30일에 노래방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 중에 가장 중요한 녹취록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10월 30일 노래방 녹취록이에요. 이날은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가 만나고 이후에 유동규 씨가 합류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의 지분이 얼마이고 누가 비용을 얼마를 부담하고 누가 얼마를 배당을 받는지 이와 관련한 돈 얘기가 한참 나옵니다. 자, 이날 대화 중에 김만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50%에 상당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어. 응? 얘는 16%인데 그 이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남욱이도 출연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50%에 상당하는 걸 계속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고 50%에 상당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게 이제 쟁점인데, 검찰이 지금까지 주장한 바는 50% 상당하는 바가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시의 몸을 담고 있는 이재명의 측근들 정진상, 김용 등이 유동규와 함께 특혜를 주고 뭐 사업자로 사전에 내정을 해주고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이 업자들, 민간 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을 하고 등등등 특혜를 줬고, 그거를 유동규가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에서 특혜를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 지분이 50%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야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이 이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녹취를 한 당사자, 그리고 계산을 한 정영학 회계사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냐면, 이 50%에 상당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역할이 아니고 비용 문제다. 이날 이 녹취록의 내용은요, 누가 비용을 얼마를 냈고, 뭐 정영학은 그 이상을 내고 있고 본인 몫에 해당하는 거 이상을 내고 있고, 근데 남욱은 지분은 많은데 비용을 안 내고 있다. 본인이 여기저기 뭐 주민들과 관련해서 돈을 썼다고 하는데 그거를 증명을 못한다.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남욱을 계속 욕하는 거예요. 남욱이 돈 안 내려고 한다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앞 문장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김만배 씨 얘기예요.
그런데 우기는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형한테 존재하는 증명을 한 적이 없어. 그렇잖아, 응? 근데 25%나 돼, 지분이. 최고 많아. 근데 우리는 50%에 상당하는 걸 계속하고 있어. 응? 얘는 16%인데 그 이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얘는 정영학이에요. 정영학은 16%인데 그 이상의 비용을 내고 있고, 남욱은 비용을 안 내고 있다. 무슨 존재하는 증명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설득 작업하거나 뭐 이런 데 비용을 썼다고는 하는데 객관적으로 증빙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비용을 더 내라고 하는데, 공통비 60억을 더 내라고 했는데 남욱이 그걸 안 내려고 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터. 이날 녹취록 대부분의 내용이 이 비용 관련 문제예요. 그러면서 비용을 남욱이 내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50% 상당하는 걸 계속하고 있다. 이미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고 있다. 우리 목 이상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 비용이 구체적으로 얘기도 나와요. 이날 뭐 공통비가 얼마고, 그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직원들 뭐 상여금이 얼마인지까지 나오거든요. 직원이 16명이다. 뭐 대표이사부터 뭐 임원들 직원 해서 16명이고, 이 16명에는 곽상도의 아들 박영수의 딸도 포함됩니다. 이들에게 지급할 돈 또는 지급한 돈이 280억이다. 왜 이렇게 280억이나 되냐? 아니, 이들이 비용 이미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서 입을 막아야지. 이런 얘기를 김만배 씨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과 관련된 얘기 끝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 김만배 씨가 이 얘기를 한 뒤에, 조금 뒤에 유동규 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못 내겠다는 거야? 일단락이 됐는데. 남욱이 왜 돈을 못 내겠다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영학 씨의 오늘 이 증언이 검찰이 이 전체 사건을 짜놓은 구도, 그 프레임을 근본부터 바닥부터 허무는 증언을 한 거예요. 이재명 측이 뭔가 역할을 해서 50% 지분을 받아가기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녹취록에 나오는 50% 상당하는 거는 그 업자들끼리, 기껏해야 유동규까지 포함해서 비용과 관련된 문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장면은 김만배 씨가 2021년 2월에 시장실을 갔다 왔대요. 2021년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입니다. 근데 검찰의 주장은 이때 김만배 씨가 그냥 습관이 돼서 도지사실을 그냥 시장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일단 패스. 시장실을 가서 정진상이 20억 원을 요구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막 화를 내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면서 내가 안 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정영하게 들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네 가지 키워드, 시장실, 20억, 스트레스, 거절,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제 여기서 정진상이 요구했다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워딩으로 들은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워딩을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내 인식에는 그렇게 정진상이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근데 정진상이 요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시점이 2021년 2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그 김만배가 지분 절반을 유동규에게 주기로, 정영학 녹취록에 그 지분 절반의 몫은 전부 유동규 거예요. 어쨌든 유동규에게 주기로 했고,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던 시점입니다. 처음에 70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70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렇게 저렇게 비용 빼고 어쩌고 하다가 630억으로 줄어듭니다. 2월 초에. 그리고 2월 말에 가서는 바로 그 428억, 공통비 경비 다 제하고 428억이라는 계산을 정영학 회계사가 해내요. 요 사이 시점입니다. 428억이라는 금액을 계산하기 바로 전에, 이게 이제 2021년 2월이거든요. 그때 김만배가 시장실 갔다 왔는데 20억을 요구했고 내가 열받고 화났고 안 준다고 했다. 이 얘기를 김만배가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428억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 또는 이재명의 몫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3명 몫이었다. 그러면은 정진상의 몫이 3분의 1, 140억은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판사가 묻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140억을 받을 사람이 불러서 20억을 달라고 했는데
왜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고 안 준다고 했느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정영학 씨는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들었대요. 그 당시에 김만배 씨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더라. 어쨌든 그때 2월에는 주지 않겠다고 했다. 요청을 받았고 엄청 화를 냈고 줄 의사가 없던 걸로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찰의 공소 사실 프레임과는 완전히 빗나가는 얘기죠. 428억을 주기로 했고 그중에 김용, 정진상의 지분이 3분의 1씩 있었다면 140억인데 적게 잡아도 140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미 그 시점에는요, 2021년 2월에는요 이 정산이 배당금이 한참 다 지급되던 말기예요. 그 시점에 20억을 달라고 했는데 화를 내면서 그걸 안 준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428억이 김용 정진상복 맞아? 맞는데 왜 그거를 화를 내? 본인 몫의 아주 극히 일부인 20억을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김만배는 왜 그걸 거절해? 이런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 된 거죠. 자, 세 번째 장면. 2021년 2월 1일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이제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네가 가져가는데 걸리지 않게 가져가야지. 이거 걸리면 4명 다 죽어. 이 얘기를 한 게 이제 나와요. 근데 여기서 4명이 누구냐? 정영학 씨가 증언하기를 민간업자들에 관한 거다. 검찰이 처음엔 이렇게 물어요. 그게 그 4명이 김만배, 정영학, 남욱, 유동규 얘기냐? 그랬더니 정영학 씨가 나도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다. 그러니까 수긍하는 거죠. 그 민간업자들하고 유동규, 업자 3명하고 유동규를 포함해서 이제 4명을 얘기하는 거라고. 검찰이 이제 여기서부터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걸리면 4명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 네가 죽을 짓 한 게 뭐냐? 그죠? 정영학 본인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너도 책임질 만한 일을 했다는 얘기냐? 그러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거기 나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영학 씨가 애매하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나는 계산만 도와줬다. 회계사니까 계산만 도와줬고 천화동인 1호는 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그 4명에 포함된다는 얘기도 안 하지만 본인이 관여 없다고도 얘기 안 해요. 나도 어느 정도 관여는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근데 검찰이 듣고 싶은 답변은 이거예요. 뒤에 가서 유도신문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걸리면 죽는다라고 한 그 4명의 정진상, 김용, 유동규 아니냐. 정진상, 김용, 유동규. 뭐 거기 한 명 더 포함되면 4명이니까 김만배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유동규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건 너무 대놓고 유도 질문이잖아요. 변호인단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단이 이 신청을 하자 재판부도 이제 바로 알아듣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의견을 묻는 거니까 그런 질문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제지를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추가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미 본인이 답변했잖아요. 김만배, 정영학, 남욱, 유동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녹취록이나 각종 녹음 파일에 3명이든 4명이든 그분이라는 단어는 뭐 애초에 나오질 않고요. 그와 유사한 단어라도 나오면 어떻게든 갖다가 붙이고 싶은 거예요. 정진상, 김용을 갖다가. 근데 오늘 정영학의 이 3번째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정진상, 김용을 연결짓는 것에 실패했다. 이거는 민간업자들과 유동규를 얘기하는 거다. 자, 이게 이제 3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정영학 씨 증인신문을 통해서 검찰이 얻어낸 게 없어요. 오히려 검찰이 그려놓은 스케치를 다 허무는, 지워내는 그런 증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재명 대표 배임 사건 재판이라든지 또는 정진상 실장 재판에는 매우 유리한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만한 증언을 오늘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남욱이 돈을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유동규까지는 도달을 했어요. 4차례 4월, 6월 초, 6월 그리고 8월 초 공소장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대강의 이제 시점이 써 있죠. 그리고 그렇게 4차례를 유동규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유동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중에 일부를 김용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을 했다.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이고 김용은 받은 적 없다. 이게 핵심 쟁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공소장에 썼던 거는 굉장히 폭넓게 썼어요. 시점을. 날짜를 특정을 해야 알리바이를 증명할 거 아닙니까? 아, 나는 거기서 그 시점에 그 장소에서 돈을 받을 수 없었어 라고 김용 부원장 측에서 알리바이를 증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고의인지 아니면은 특정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4월경, 6월 초순경, 6월경, 8월 초순경 이렇게 어바웃 뭉뚱그려서 기재를 해놨었고, 이몽주 씨가 썼던 리스트 골프 이 메모에는 시점이 구체적으로 써 있기는 해요. 뭐 4월 25일, 5월 31일, 6월, 8월 2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긴 한데 그나마도 날짜가 다 엉망이죠. 실제로 날짜가 다 틀려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재판부에서도 요구를 하고 김용 부원장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게 날짜를 특정해달라. 왜냐하면 뇌물이나 이런 정치자금 사건에서 돈 전달했다는 날짜가 특정이 안 되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은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부재증명, 알리바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공소장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돈을 받은 것이 충분히 넉넉히 인정이 되면 이런 공소장 기재도 인정이 되지만 이 사건은 이제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날짜를 특정해라, 날짜를 특정해라. 그래야 부재 증명을 하지, 알리바이를 증명을 하지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결국에는 오늘 일부나마 날짜를 특정을 했습니다. 그나마도 이날 받았어, 이날 전달했어 이게 아니고 이날쯤 전달한 걸로 보여. 근데 날짜가 1차 전달했다는 게 그거 있죠. 유원홀DC 사무실에서 이렇게 김용 부원장이 와가지고 쇼핑백을 둘둘 말아서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갔다는 그날 이야기예요. 그게 2021년 5월 3일 5월 3일로 특정이 됐고요. 근데 5월 3일이면요 여러분 지금이 4월 아직 초중순이잖아요. 근데도 날씨가 엄청 따뜻하잖아요. 지금 꽃샘추위, 말기 꽃샘추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이 외투를 벗어도 이 시간에도 춥지 않거든요. 근데 5월 3일 오후 한 5시 무렵에 방문을 했다는 건데 5월 3일에 외투를 그 버버리 코트 또는 사파리를 입고 다닙니까? 그거 좀 이상해요. 어찌됐든 일단 오늘은 날짜가 특정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5월 3일이고 2차 전달했다는 거. 2차는 유동규 씨 그 포레나 광교 그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그 제가 버스 정류장 실제로 촬영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차를 세워놓고 돈을 주고 차 안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그게 이제 2차 전달입니다. 그 날짜가 6월 8일로 특정했습니다. 검찰이 6월 8일. 그리고 3차 전달. 3차는 그 이후에 한 달쯤 뒤에 유동규 씨가 쇼핑백에 2억 원을 담아 들고 한 10분 15분 걸어가서 경기도청 북측도로에서 차에 넣어주고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바로 그 전달 장면입니다. 그게 이날은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어요. 6월 30일에서 7월 초 사이 열흘 상간이다. 우리가 많이 인심 쓴 척하면서 그동안 한 20일 이상 이렇게 폭넓었었는데 한 열흘 정도로 좁혔어. 그러니까 이 날짜를 특정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날짜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 복수지만 한 2, 3일 안쪽으로 특정이 됐다. 이 날짜에 알리바이를 입증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그 날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5월 3일, 6월 8일, 6월 30일에서 7월 초. 4차 전달은 유동규가 받았다고 그 중에 일부를 반환을 했을 뿐 김용에게 전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4차 전달은 일단 신경 쓸 게 없어요. 김용 측에서 증명해야 할 알리바이는 1차, 2차, 3차예요. 자, 이렇게 일부나마 이제 날짜가 특정됐으니까 김용 부원장 측에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알리바이를 증명하면 돼요. 필요하면은 증인신문도 하겠대요. 그래서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옳거니 니들이 이제 날짜 특정했으니까 공소장 변경해야지. 공소장에 이렇게 뭐 4월경, 6월 초순경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니들이 날짜를
수사 단계에서 했어야 되는데, 기소할 때 이미 했어야 되는데, 그나마라도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서 날짜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다면 공소장을 변경해서 특정한 날짜를 적시해. 재판부도 그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검찰이 글쎄 이 날짜를 특정해서 적시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수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날짜를 특정하면 그 날에 한해서 알리바이 입증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셋이에요. 근데 만약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지 않고 오늘처럼 굳이 조금 구체화해서 날짜를 일부 특정하기는 했는데 그 언저리일 뿐이야. 다만 우리가 최대한 가능성 있는 날을 이야기한 걸 뿐이야. 공소장은 어쨌든 어바웃이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발뺌을 해버리면 그 날에 대한 알리바이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검찰이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변경을 하도록 요구해야 되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라도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이 해당 날짜, 적어도 3차는 뭐 열흘 상간이라고 이렇게 넓혀놨지만 1차, 2차는 날짜를 특정했으니까 그날 어디서 뭘 했는지 그걸 입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증인 신청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입증되면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을 김용 통해서 받았다라는 것은 판가름이 나겠죠. 받은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받은 것이 아니라면 유동규가 받아먹은 거죠. 그래서 이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이 재판 초기부터 이거는 유동규의 사기 사건이다. 유동규의 사기 행위를 김용을 갖다 얹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김용을 팔고 이재명을 팔아서 돈을 받은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동규까지 돈이 건너간 거는 객관적 증거로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당사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으니 거기까지는 이제 다툼이 없는데, 김용이 과연 돈을 받았느냐. 김용이 받으면요,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경선에 쓰겠다고 20억을 요구를 했다고 하니, 그러니 이거는 이재명이 그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또는 승인을 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굉장히 도덕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대선 과정에서 이 돈이 실제로 사용이 됐다면 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 힘든 구도가 돼버리거든요. 특히 도덕적으로는. 그래서 이 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계속 보석을 요구했어요. 유동규가 밖에 나가서 언론에 인터뷰하고, 휴정 시간에 언론하고 인터뷰하고, 지가 알 수도 없는 내용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막 주장을 펼치고 그러면 언론이 거기에 따옴표 붙여가지고 대서특비를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유튜브 방송 출연을 해서 아직 증언으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유튜브 방송에서 막 주장을 합니다. 이게 검찰이 그거 다 모니터하고 실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유튜브 방송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유동규 씨를 상대로. 그래서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장한 것은 날짜가 특정됐으니 그 당시 알리바이를 입증하고 확인하려면 김용 부원장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기록도 확인해보고 기억도 떠올려보고 기억할 만한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풀어달라, 이런 주장을 했고, 검찰은 이제 절대 안 된다. 절대 석방해주면 안 된다. 오히려 1억 9천만 원 뇌물 받은 사건으로 추가 기소가 돼 있으니 그 사건으로 처음 기소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영장 청구 안 했겠냐. 그러니 그 사건, 그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 구속을 유지시켜달라. 이 사람 내보내놓으면 증거인멸할 거고 도주 우려도 있다라는 주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유동규 씨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위해 행위를 하려고 할 거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김용 부원장이 밖에 있으면 유동규 씨에게 어떤 위해 행위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검찰은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거고, 이 재판부는 이제 고민의 지점이 두 갈래일 거예요. 하나는 검찰이 반대하다시피 나가서, 그리고 김용 부원장 측이 요구하다시피 내보내면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는 매우 용이하거든요. 본인의 기록을 찾아보거나 기억을 떠올리거나
이러는 데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기록을 변호사하고 같이 앉아서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죠. 그래서 검찰은 이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알리바이 입증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테니까 원치 않아요. 반면에 이 구속 만기가 만약에 영장이 추가 발부가 안 되면, 만기 출소를 한다면요, 만기 석방이 된다면, 구속 만기 이 석방이 되면 조건을 걸 수가 없잖아요. 조건 없는 만기 석방이 된단 말이에요. 김만배 씨가 이전에 한번 조건 없는 만기 석방이 됐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해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물론 뭐 증인이나 참고인들한테 회유를 하거나 증언을 오염시킬 것이거나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조건 없는 만기 석방을 하면 말 그대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랑 연락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런 거를 제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석할 때는 보석을 받아주면서 조건을 걸 수가 있거든요. 까다롭게 조건을 걸 겁니다. 만약에 보석을 받아준다면. 전자발찌 채우는 건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 집이 서울이라면 서울을 벗어나지 마.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 가지 마. 이런 거 조건 걸 수 있고요. 그리고 통신 기록, 너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누구누구랑 통화하면 안 돼, 사건 관계인 통화하면 안 돼, 그리고 네 통신 기록 일주일에 한 번씩 제출해. 이런 요구를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를 차단하는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보석을 해주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만 아니고, 오히려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를 차단하는 조건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양측면을 이제 재판부에서 고루 검토를 할 것으로 보여요. 다음 기일에는 아마 보석 여부 또는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한 달 정도, 만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이제 석방이 되는 걸 텐데, 당장 이제 본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붙어서 뭐 이동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제약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정도가 오늘 김용 전 부원장 공판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사건이죠. 근데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사건인데, 이재명은 기소도 못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쓰지도 못했어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재명의 관여 여부 또는 수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커녕 그 전 단계, 이재명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기소한 김용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조차도 입증하는데 매우 버거워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고, 유동규 씨가 내일도 두 번째로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요. 오후에는 유동규 씨가 내일 그러니까 두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요.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요. 오후에는 정진상 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이런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